친한 형이 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개명을 했냐고 물으니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했다고 대답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본인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네요. 예전 이름은 좀 별로였고 지금 이름이 좋다고 다른 인생을 살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말투도 어쩐지 좀 더 단호해진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형은 예전 이름이 싫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이 싫었던 것일까요? 영화 어느 가족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게 그리도 중요했던 것일까요? 전통적인 가족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모임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노부요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말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리니와 다른 가족들의 안위였습니다. 남이 뭐라고 부르든 노부요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것보다는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한 집에 모여 살던 그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생물학적 가족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감독이 가족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감독은 전 작품 아무도 모른다에서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복지 밖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을 시스템이 위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모두 생물학적 가족들에게서 상처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규칙을 모두 깹니다. 먼저 그들은 법으로 규정하는 가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도 법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리니를 가족으로 들일 때에도 부모에게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냥 데려왔습니다. 또 물건들을 훔치기도 하고 유사 성매매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는 명확하죠. 오히려 사회의 규칙을 부정하고 사회가 합의한 단어의 의미마저 부정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워크쉐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방식인데 이 단어를 협동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벌이다라는 단어나 도둑질,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사회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그들만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들만의 언어를 만드는 일은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는 그들을 유괴범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타는 오사무를 아빠라고 불렀죠. 그들에게 남의 시선이나 호칭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어떤 영화들은 영화관의 문을 나서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에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영화들이 그렇죠. 어느 가족은 그런 질문을 한없이 쏟아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로운 부부였습니다.